가장 눈에 띄는 게 비핵화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비핵화라는 발언이 김정은 입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핵화가 말 그대로 용어 자체는 좋습니다. 한반도에서 예. 핵을 없애자. 1991년도에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당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핵화에 주목하면 북한이 지금이 핵무기라든가 핵능력 고도화 과정에서 있어서의 모든 축적된 기술 이걸 북한이 포기하느냐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지금까지의 핵능력 고도화의 모든 축적된 기술들은 자기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후로부터 하지 말자 이렇게 추가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은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인데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가장 큰 잠재적 피해자는 주변국이 아닌 대한민국이거든요. 핵무기 소형화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KN-52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노동미사일이라든가 대포동-2 이런 미사일 가능한 이거는 한반도를 사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비핵화 발언을 꺼낸 거는 전형적인 대남 전략 전술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한반도 휴전선에 남북한 양측이 23개 사단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냐. 그래서 재래식 군축을 하자. 그런데 전제는 북한의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제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군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견 통일이 안 되면은 이른바 사회 좀 종북 세력이든가 주변에 북한에 두둔하는 사람들은 왜 북한이 평화적으로 선제적으로 핵을 없애자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고 있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전형적인 이렇게 보면은 전형적인 남남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일각에서 북한이 계속 북미 간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유엔이 설립한 이후에 종전 이후에 평화협정을 맺은 전례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이건 그런데 북한은 전형적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앞세워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죠. 북미 간 적대 관계를 펼쳐라. 그런데 지금 비핵화 상태에 있어서의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유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동북아시아의 현상 유지거든요. 이 핵확산 방지 조약에는 수직적 방지가 있고 수평적 방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은 수평적 핵확산 방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을 이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현상유지 이제 국제정치 용어로는 스테이터스 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내부에 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전제하에서 북한이 비핵화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것은 그 전형적인 대남 전략 전술발 때 우리가 굉장히 여론을 총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많이 좀 필요해 보이죠. 일단은 남남 갈등에 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뭐 전쟁 고도의 격동 태세를 견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격동 태세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선 핵 억제력입니다. 대부분의 핵 보유 국가들이 지금까지 9클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NPT 체제국에 있는 나라들은 5개 회원국들이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죠. 이들 나라들을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란은 핵을 가지려다가 포기를 했죠. 이스라엘은 잠재적으로 자기들이 핵실험을 과거 1950년대 중반에 네게브 사막에서 한 이후에 핵을 갖고 있다, 없다, 이 NCND 정책을 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했고요. 북한도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핵은 억제작용입니다. 자기들이 파키스탄 특히요.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핵을 갖고 있어서 상대국이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예.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선 핵 억제력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걸 다 요구할 수 있겠죠. 예, 예.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전형적인 것이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도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우리 여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확전 방지 이렇게 나왔죠. 예. 우리가 심리적으로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한민족 모두가 멸절할 수 예. 있다라는 심리적 위축감을 북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핵화 카드도 자기들이 먼저 선제치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예. 북한이 일관되게 미국에 대해 중요하는 게 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적대시 정책의 방법의 하나가 해마다 3월에 하는 한미 군사연습이었거든요. 이걸 포기하라고 계속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격적 이 군사훈련이 아니라 방어적 군사연습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핵을 뒤지 않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관여하지 마라. 이거는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의 1948년도 이른바 국토완정론 발언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한 번도 변함없이 단 한 번도 강구하지 않았던 큰 전략입니다. 대남 전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번에 김정은의 이번 발언이 일회성이고 굉장히 네. 전향적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국제사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그 핵 보유국을 인정받겠다 이런 의도로도 볼 수 있을까요? 핵 보유국은 국제사회가 절대 인정을 안 하죠. 국제사회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NPT 체제 핵 확산 방지 조약 체제가 깨지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절대 인정을 안 한다. 그런데 과거 두 가지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최초부터 NPT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북한은 1993년도에 탈퇴를 했었습니다. 영변 핵위기가 탈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안 하고. 근데 인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북한에 대한 제재처럼 굉장한 국제사회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인도 제재를 수십 년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핵실험을 해서 2006년도에 미국과 핵지 협정을 합니다. 그때 국제사회가 미국의 이중적 태도라 해서 굉장히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수소폭탄까지 갖고 있는 보유국입니다. 근데 그 모델을 그대로 파키스탄이 따라하고 있어요. 1998년 5월 5에 6차례 핵실험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는데 묵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파키스탄 모델을 북한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점에서 파키스탄과 북한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자로 P1, P2, P3 원심 분리기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과거에 AQ 칸이라고 파키스탄의 핵무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핵 밀거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90년대 중반. 이런 기술을 북한한테 전해주고요. 북한은 발사체 기술하고 두 나라 과학자들이 양측의 핵실험장에 참관했다는 국제사회 진술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파키스탄 모델을 북한이 지금을 굉장히 공부하고 있죠. 파키스탄이 그렇게 또 사실상 핵을 보유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파키스탄, 인도가 굉장히 적대적 관계거든요. 적대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 북한이 노림수가 바로 여기는 거. 국제사회가 자신들로 하여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순간 굉장히 큰 북한의 그동안에 북한 정권이 얘기했던 거를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건 국제 정치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 북한이 그동안 주체조선, 강성대국, 군사강국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모든 거를 김정은 체제 유리한 쪽으로 바라는 거죠. 북한은 그것을 대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선전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날 뭐가 있었냐면 국제사회가 우리의 핵 보유를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예, 예. 있었거든요. 그런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인데 이런 입장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기했고 이번에 네. 관심사는 노동당 규약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명기할 것이냐 네. 이거 역시 관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북한이 인정하든 하든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주민들한테는 우리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네. 그러면은 북한이 몇 번째 핵 사실상 그걸 국제사회 룰대로 본다라면 9번째 핵 보유국이 되는 네. 겁니다. 북한은 그걸 굉장히 노림수를 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이런 어느 정도 유화적인 메시지가 이게 국제사회의 제재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북 경제 제재가 네 번째입니다. 예. 네 번째인데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앞서 세 번째가 효과를 발휘 못했다라는 의미가 네. 됩니다. 그런데 유엔 경제 제재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국제사회가 합의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예. 이행은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을 잘 안 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네 번째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네 번째인데 물론 초기에서 중국과 러시아 전통적으로 북한의 예. 후경 국가인 이 두 나라가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은 굉장히 중국은 굉장히 좀 잘 안 지키려는 모습, 네. 마지 못해지게 이 긴장된 강도가 이 굉장히 타이트한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의 이런 긴장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일단은 북한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더 군사도발, 핵실험 등 이런 뭐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걸 안 할 테니까 이런 자세, 이런 몸을 쉽게 말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을 몇 개월 동안 지속한다면 분명히 중국 관방이나 이런 데서는 육자회담 복귀 이런 개연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나오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죠.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시해야 봐야 될 것은 사실은 북한과 접경 지역이는 동북 삼성의 경제가 사실 좀 안 좋습니다. 안 좋다라는 건데 사실 북중 무역의 대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동북 삼성 성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이 상위층에서는 하이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상위층에서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밑에 민간 영역에서는 이것이 쉽게 말해서 구멍이 새서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조금 다른 얘기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소 인민복 차림이었던 김정은이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양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대회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오늘 메시지의 전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 먼저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회색 넥타이와 검은색 줄무늬 양복 차림으로 주석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0년 6차 당대회 때 김일성, 김정일이 인민복을 입었던 것과 대비됩니다. 공식 행사에서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은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김정은은 지난 2012년 노동당 제1비서 추대, 그리고 2014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당시에도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양복을 입고 나온 건 새로운 직함으로 추대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양복은 풍요로움과 여유를 상징합니다. 일례로 1980년 말 김정일은 부친인 김일성에게 양복을 권유하며 편하게 생활하기를 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놓고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속에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외 유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민복을 입는다는 것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양복을 입는 것은 아마 여유, 풍요를 나타내면서 변화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동안 거듭된 북한의 도발에 주변국들의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 대회 이후 김정은이 향후 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언급된 내용 중에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통일에 대해서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남 전략에 어느 뭐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972년도에 그 김일성 대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죠. 근데 예. 오늘 언급해 보면 조국 통일 3대 현장에 대하여라는데 북한이 말하는 조국 통일 3대 현장은 세 가지입니다. 예.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에 있었던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6차 당대회 때 결정했던 고려민주연방 창립 방안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1993년도죠.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그 전민족 단결 10대 강령 이걸 세 개를 합쳐서 북한에서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예. 북한이 말하는 통일 원칙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무수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단 한 차례 수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예. 자, 과거 남북 관계가 1990년대부터 좋았을 때 그 남북 교류가 많았죠. 우리는 예. 그때 뭔가 굉장히 화해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십시오. 결과 놓고 보면은 그 사이에 북한은 뒤로는 핵능력, 핵무기를 계속 예. 개발을 했고 지금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1993년도 북한 영변 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 미국 일각에서 정밀 타격론이 나왔는데 지금 입장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 원자로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겠느냐. 이런 자주적인 목소리가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하는 경우도 예. 봤습니다. 그렇듯이 북한의 통일 전략이라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북 화해에 기반한 통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무력 통일론입니다. 국토 예. 완종론. 이 북한이 핵을 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한반도의 공산화입니다. 이게 북한의 가장 대남전략에서 가장 위에 있고요. 그 예. 밑에 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입니다. 과거 김일성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1909 유럽 그 탈냉전 때 루마니아가 이러다 붕괴되고 예. 이 격동기 때 김일성이 등소평을 찾아가서 한국을 한 번 더 쳐내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이 승인을 안 했죠. 그때 나중에 비밀 해제된 문건 중에 뭐가 있냐면 진해 지금 있죠. 네. 진해 우리 해군기지인데 거기는 놔두겠다. 거기는 미국한테 넘겨주겠다. 그 개념은 뭐냐면요. 미국에 있어서의 동북아의 위치는 한반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가 미군 기지입니다. 쿠바 공산화 영토인데도 미군 기지입니다. 그렇듯이 북한을 살려주기 이 미국의 입장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진해만을 떼주겠다. 2차 한국 전쟁을 네. 발발한다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이 미국을 용인을 하되 한국은 완전히 자기들 식으로 통일 방안을 하겠다. 이것이 일관된 북한의 통일 전략입니다. 네. 여기서 단 한 시도 넘었고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국 창립 방안을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양강도 자강도가 왜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한국전쟁 이전에는 이른바 조선 팔도라 그랬는데 북한이 양강도, 황해도, 황해남도, 강원남도, 강원북도 그것은 우리의 그 행정구역과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맞추기 위한 거는 일단은 뭐 이 체제지만은 그 자치정부를 오랫동안 해보자 해서 행정구역을 맞추는데 이것도 대남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런 큰 줄기는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정권이 바뀝니다. 그죠?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개인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데 그 북한은 유일하게 백두혈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통일 발언도 굉장히 전향. 그리고 이렇게 육자회담 복귀하겠다. 남북관계에 나서겠다. 물론 우리도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과거에는 뒤로 뭘 요구했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뭘 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